어, 저는 지금 현재 3학년 국어 담당하고 있고요. 보험고등학교 서영국이고요. 네, 오늘 자기소개서 작성법 이야기를 하려고 여러분들을 이렇게 불러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굉장히 앉아있는 모습 보니까 굉장히 뿌듯한 것 같습니다. 안내를 드렸겠지만 일단 먼저 사전 이야기를 드리자면 오늘 내용은 1부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 월요일은 2부 내용을 하겠습니다. 원래 2시간 연강을 하려고 했었는데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쪼개서 하게 된다는 점. 그래서 1부, 2부가 내용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앞에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촬영하고 있거든요. 나중에 이 영상도 유튜브에 올려서 링크해서 그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만약에 듣고 다음 시간에 못 듣게 되는 사정이 있더라도 링크를 올려드릴 테니까 그걸 통해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또 중간중간에 틈틈이 쓰시면서 필요한 부분들은 그 영상 참고하시면서 작성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보시면 알겠지만 이쪽은 3학 학생들 안녕하세요. 네. 이쪽 뒤쪽 3학 학생들 반응이 안 좋네. 자, 이쪽은 2학년 학생들이죠. 안녕하세요. 네, 네. 네,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오늘은 일단은 3학년 학생들을 기준으로 해서 이야기를 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당장에 써야 되거든요. 네, 당장 이제부터 쓰기 시작해야 돼서. 그렇지만 저희가 2학년 부장님한테도 일부러 말씀드려서 2학년 학생들을 좀 불러온 거는 여러분들이 학생부 이렇게 기록을 하거나 다음에 이런 것들을 쓸 때 미리 학교 생활이나 어떤 기록들을 염두에 두고 이런 활동들을 좀 채워나가야겠다라는 생각을 이 기회를 통해서 조금 배워갔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바쁠 텐데 제가 좀 불렀다고 하긴 그렇고 여러분들이 신청을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3학 학생들은 진짜 발등에 불이 떨어졌을 건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도움을 주려고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오늘은 자기소개서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 이 개념부터 먼저 잡고 시작할 거고요. 그보다 전에 뭐부터 할 거냐면 지금 이거 보이시나요? 이 화면? 네, 이게 뭘 것 같아요? 제가 일부러 그 개인정보 때문에 이름을 좀 가려놨는데 네, 자소서를 저하고 참석했던 작년의 학생들의 자료입니다. 여기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전체 다 해서 이 폴더 안에 174개가 있거든요. 근데 작년엔 좀 적은 편이었어요. 여러분들 선배들이 그 자기소개서 첨삭을 저하고 하는 친구들이 적은데 여기서 여러분들 봐야 될 게 뭐냐면 사실 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동일한 사람이 쓴 겁니다. 네, 한 번에 쓴다는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개인별 편차가 있긴 하겠지만 빠른 친구들은 일주일, 네, 긴 친구들은 한 달, 정말 오래 걸린 친구들 한 달 반 이렇게 해서 자기소개서를 썼었는데요. 네, 뒤에 와 있나요? 네, 네, 여러분 선배가 와 있습니다. 저 친구도 저한테 이거 첨삭했었고요. 네, 이런 식으로 이름들을 보시면 다 동일한 인물입니다. 네, 네. 일부러 여러분들한테 이 파일을 보여드리는 거는 자소서를 한 번에 쓸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 절대 한 번에 나올 수가 있는 게 아니고 여러 번의 과정을 거쳐서 또 고치고 또 고치고 수정을 해나가는 그 장기전이라고 생각하시고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 기간을 보시면 알겠지만 8월 18일부터 시작해서 9월 23일까지 있었거든요. 엄청 긴 시간 동안 투자해서 쓰게 되는데 그럼 뭘 못하게 될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부터 시작하고 갈 겁니다. 진짜 써야 되는가? 진짜 써야 될까? 이거 고민 안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대학 어디가를 활용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종종 들어가곤 하는데요. 대학 어디가에 가면 여기 대입전략정보센터에 대입전략자료실이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 가시면 내가 필요한 서류, 사실 이 자기소개서는 서류라는 측면인데 그 서류를 요구하는 학교들의 리스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폭 많이 축소가 됐어요. 그래서 자기소개서를 요구하는 학교가 있고 그렇지 않은 학교가 분명히 있고 요구하는 학교들에서도 어떤 전형에 해당하는지에 따라서 쓰느냐 안 쓰느냐가 결정됩니다. 그래서 진짜 안 써도 되는데 쓰는 친구들이 가끔 발생하는데 정말 시간 낭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 긴 시간 동안 자기소개서에 매달려서 글쓰기 일을 해야 되는데
정말 고민 많이 해야 되는데 내가 진짜 써야 될까? 근데 내가 가고 싶은 학교, 내가 가고 싶은 학과가 이걸 요구하면 써야겠죠, 당연히. 그렇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미리 말씀드리지만 안 쓰는 게 정답입니다. 안 쓰는 게 정답이에요. 시간을 버리는 것보다는 그 시간 동안에 공부하는 게 훨씬 더 이익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쉽지 않은 여정이기 때문에 이거는 확실히 하고 이걸 확실하게 마음 먹고 가야지만 이걸 여러분들하고 같이 진행을 할 수 있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실제로 한 3년 전에, 4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하고 한 달 동안 썼던 친구가 저한테 울상이 돼서 왔어요. 알고 보니까 자기가 지원한 대학에 요구하지 않는다고. 네, 진짜 그런 경우가 은근히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잘 생각하고 나는 써야 되겠다를 정확하게 정보를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모아놓은 게 있거든요. 네, 여기 전략 자료실에 보시면 학생부 종합전형 제출 서류를 요구하는 지역별로 어떤 학교에서 어떤 서류를 원하는지에 대해서 정리해 놓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간이 부족하니까 여러분들 위해서 그 대학 어디가 대교협에서 이런 걸 다 정리해 놔요. 여기 가서 확인하고 한 번 더 대학 입시 수시 원서 작성하는 그 요강을 수시모주 요강을 한 번 더 확인하긴 해야 돼요. 이게 무조건 100% 맞다고 할 수 없거든요. 거의 99%이지만.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일단 호남권이죠, 저희가 있는. 네. 올해 모든 교대에서 자소서를 안 받습니다. 네, 그래서 교대를 지원하고 싶은 친구들은 여기 안 앉아 있어도 돼요. 가세요. 네. 그런 것처럼 많이 축소가 돼가지고 진짜로 안 씁니다. 여기 자소서 있죠? 광주권에는 없어요. 광주에 전대, 조대 다 안 씁니다. 네, 다 안 써요. 아무 학교도 전남권, 호남권에서는 아무 학교도 안 써요. 여기 보니까 제가 찾아봤는데 영산선학대 원불교 학부 자소서 씁니다. 네, 영산선학대 노호천 학생 자소서 씁니다. 우리 학교에 해당하는 학생들 없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원광대 의예과, 한의예과, 치의예과 여기 쓸 수 있으면 참 좋겠죠. 네, 진짜 없어요, 이쪽 지역은. 그래서 여러분 서류 확인 꼭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이거를 내가 써야 된다 라고 확신이 들 때만 쓰십시오. 그리고 확신은 빨리 갖고 가셔야 되고 상담 빨리 시작하시고 담임선생님하고 이야기하고 정보 좀 이제 시험 끝났잖아요, 3학 학생들. 네, 내신에 그 덫에서 이제 조금 풀려났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을 여러분 진로 설계하는데 이런 부분들 확정을 짓는데 좀 시간을 쓰셔야 돼요. 정보도 알아보시고. 그래서 근데 제가 알려드리는 그런 거 꼭 확인하시고, 아까도 봤지만 수도권도 마찬가지예요. 수도권도. 네, 그죠? 가천은 쑥 쓰죠. 가천 가톨릭대도 다 씁니다. 이렇게 다 정리가 돼요. 그런데 이걸 쑥 정리한 거, 이번에 관련된 변경 내용도 여기서 서류가 쭉 나와 있어요. 다 폐지. 강원대부터 시작해서 목포 가톨릭대, 부경대, 성명대, 부산대, 서강대, 서울교대 다 폐지됐습니다. 다 폐지. 교대 자기소개서 폐지됐고요. 고대하고 서강대도 폐지됐어요. 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이 학교를 지원할 거면 들어가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거점 지역 국립대학들 중에서도 강원대, 전북대, 충남대. 예전에 전북대는 큰 사람 전형을 썼었는데 아예 축소를 해서 아예 폐지시켜버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2학년 친구들까지는 자소서 쓰지만 지금 파릇파릇한 1학년 친구들은 자소서가 완전 폐지예요. 네, 그런 단계를 밟아가고 있기 때문에 점점 줄어들고 있고 어필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많이 축소시켜 놓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진짜 이 질문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소개서를 작성해야 하는가? 진짜 진지하게 고민하셔야 됩니다.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한 번에 끝나지 않아요, 절대로. 그래서 아주 오랫동안 이걸 끌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3학년 친구들은 진짜 고민하시고 내가 진짜 이 학교는 꼭 써야 되는데 이걸 요구한다. 그러면 그걸 꼭 쓰고 아니다. 그러면 공부를 해야 합니다. 이걸 먼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여러분들 쓰지 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네,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아보고 썼으면 좋겠다. 이 말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셔야 되고요. 네, 이것부터 먼저 이야기를 좀 드렸습니다. 자, 이제부터 자기소개서에 대해서 개념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시에 있어서의 자기소개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학에서 원하는 사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의 글이다. 덧붙여서 이거는 바로 뭐다? 서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도 이
서류 목록에 있었잖아요. 자소서는 서류예요, 서류. 도큐먼트. 서류입니다. 아, 지금 발음 별로 안 좋네요. 서류입니다, 서류. 서류가 뭐죠, 여러분들? 서류는 글이 아니에요. 작품이 아니에요. 텍스트예요. 그냥 텍스트. 어떤 문장들에 대한 것들이에요. 이거를 화려하게 쓴다거나 어떤 뭔가 기법을 써서 쓸 글이 아닙니다. 보통 우리 뭐 이런 이야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자소서 쓰라고 하면 자소서를 쓴다. 네, 전혀 아닙니다. 문장이라든지 이런 거 화려하게 쓰는 그런 글들이 아니에요. 좋은 글을 쓰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뭘 만드냐면 이 목적을 달성하는 글을 쓰는 거예요. 서류를 만드는 거예요, 서류. 이 개념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도대체 어떻게 방향을 갖고 가서 어떤 내용들을 다뤄야 할지 모호해지는데 정확하게 서류를 만드는 겁니다, 서류. 그래서 정말 딱딱한 글이어야 돼요. 정말 딱딱한. 그냥 정말 정확하게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것들을 이 목적을 전달하는, 대학에서 원하는 것을 제공하는 그런 글이어야 돼요. 그래서 뭐 어떤 명언이라든지, 뭐 어떤 비유적인 표현이라든지, 어떤 표현법이라든지, 막 자소서에 막 역설과 반어, 아이러니를 섞어서 한번 써봐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네, 절대 아니에요. 진짜 서류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게 하나 또 있죠. 그럼 대학에서 도대체 누구를 원하지? 네, 누구를 원할까요? 인재상에 맞는 사람. 네. 이제 3학년 친구들은 저한테 몇 번 들었고 1학년 때 시험에서 주구장창 제가 내가지고 인재상이라는 단어를 인재상 이번 화법과 작문 시험에서 냈었죠 제가. 네. 2학년 학생들은 저한테 시험을 안 본 걸 다행이라고 여겨야 돼요. 네. 아 미안해요. 3학년들만 웃고 있어서. 네. 자 대학에서 원하는 사람은 인재상 그리고 여러 가지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 쓰는 건 종합전형을 지원하는 거잖아요. 예전부터 많이 말씀드렸었는데 자기소개서를 넣는 그런 대학교, 종합평가를 하는 대학에서는 학생들 평가를 할 때 꼭 이렇게 하지 않지만 대략적인 틀을 이렇게 갖고 갑니다. 전공 부분, 인성 부분, 그 다음에 성장 가능성 이런 것들을 어떤 평가 척도화해서요. 이런 부분들이 서류에 포함되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한 평가를 해주고 표현 안 되어 있으면 그냥 없애고 하는 거예요. 마이너스식의 평가가 아니에요. 플러스식의 평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틀을 보통 갖고 있는데 여기에 들어갈 단어들이 학교마다 다 달라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하느냐? 역시 대학 어디가에서 다 정리해 놓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야 돼요. 네. 여기 보면 2020학년도 학생부 종합전형 서류평가 항목 수도권에 있는 학교에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어떤 요소들을 가지고 하느냐 보시면 뭐 예를 들어서 가천대는 학업 역량, 기초학업 능력을 20% 비중으로 보고 전공 적합성 30%, 인성 30%, 발전 가능성 20%, 기타 없죠. 요 요소들로 학생들을 100점 만점 평가하겠다. 그에 비해서 가톨릭대학교는 학업 역량은 A보다 좀 더 비중 있게 25%, 전공 적합성 35%, 인성은 상관없다. 아니죠. 15%, 발전 가능성 25%. 그러니까 학교마다 자기가 원하는 학생들을 어떤 방법에서 뽑아낼 건지를 결정해 놓고 있어요. 여기 아래 보시면 뭐 강남대, 경기대, 뭐 건국대, 서울 보면 거의 비슷하지만 비율이 조금씩 다르거나 이런 학교들은 비어있는 공간도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먼저 확인하고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인재상하고 연결시켜가지고 봐야 돼요. 여기 서울대 보시면 학업 능력하고 없는데 이거는 한 가지 이야기 드리면 서울대는 종합적으로 평가해요. 서울대는 다 종합전형으로 하거든요. 다 종합전형 평가를 하고 있어요. 정성평가를 해요. 그래서 여기에는 따로 인지하지 않지만 종합적으로 전체를 다 하기 때문에 여기가 비어 있는데 그 외의 학교들은 어떤 부분들, 뭐 성대 같은 경우 학업 역량 50%, 개인 역량 30%, 잠재 역량 20% 이런 것들을 표현을 다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하셔서 내가 지원할 학교, 내가 써야 될 학교에 어떤 역량들을 요구하는지를 찾아서 확인해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대학의 인재상하고 또 학과에서 요구하는 모습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건 면접 질문하고도 많이 연결되어 있는데 이 과에서 어떤 사람들을 좀 요구할까 이걸 반대로 여러분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제가 학생들한테 그런 말도 하는데 네가 교수라면, 너가 입사관이라면 이 과에 들어와서 어떤 능력을 발휘하기를 원할까? 그게 어디에 들어가야 돼? 서류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어떤 내용을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면 저는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지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학과에서 요구하는 모습을 한번 네가 떠올려 봐라. 너가 교수님이다. 너를 뽑을래? 그러면은 얘가 저를 한번 쳐다보고는 고개를 떨구는데 네. 생각을 해봤으면 여러분도 생각할 수 있는 거는 교수님이 더 많이 생각하겠죠. 그래서 정말 어떤 사람을 요구하는지 학과 같은 정보와 함께 내가 교수라면 이런 학생을 뽑겠다.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좋은 학생 뽑아야지. 야,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좋은 학생도 좋은이라는 말은 상대적이잖아요. 어떤 걸 선호하고 어떤 것들을 더 많이 평가하는가. 그거에 대해서 가치관이나 기준점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서류상으로 다 보여줘요. 심지어 이런 데 보면 다 나와 있어요. 요 단어는 뭐 사진을 찍으셔도 되고 기록해 놓으셔도 메모해 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 보고서. 이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혹시? 네, 제가 몇 번 이야기 한 적이 있어요. 3학년 친구들한테 1학년 때. 2학년 친구들은 이 이야기를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 보고서라는 게 뭐냐면 대학에서 선발을 할 때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넘어서는 것을 썼느냐 안 썼느냐를 밝혀야 돼요. 그래서 면접부터 시작해서 여기 각종 자기 전형에 대해서 그런 지점들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기 대학 자체 결과 보고서가 있어요. 그거를 굉장히 자세하게 써야 되거든요. 너무 대충 쓰면 이제 벌점 맞기 때문에 엄청 자세하게 쓰고 면접이라든지 논술고사가 있으면 논술고사에 대해서 방향성, 그다음에 답안까지, 그다음에 뭐 자기소개서나 이런 종합전형에서 애들을 평가를 어떻게 했는지를 다 적어놓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있는 것만 가지고 평가를 했다는 걸 밝혀내야 돼요. 안 그러면 대학 평가에 안 좋은 영향을 받아서 정부로부터 제재를 받습니다. 여러분 대학은 고등학교에서 할 수 있는 수학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하고 와서 자기들한테 와서 좋은 학생으로서 이 과에서 계속 공부할 친구를 뽑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여러 가지 입학에서 하는 사람들이 오거나 이야기를 해보면 이런 부분을 많이 이야기해요. 교과 전형보다 종합 전형을 선호를 많이 하는데 교과 전형 학생들은 반수생이 그렇게 많아서 중도 포기자가 너무 많다. 근데 종합 전형을 좋아하는 이유는 종합 전형 애들은 이쪽에 관심이 너무 많게 와서 애초부터 이 공부를 하고 싶어서 와서 이탈자들이 잘 없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반대로 교수인데 1학기 때 잘 가르쳤는데 갑자기 수능 봐서 다른 학교 가버리고 한 애들 가르치기 싫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역량을 꾸준히 발휘할 수 있는 아이들을 이왕이면 뽑고 싶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는 해소할 수 있는 내용들만 가지고 평가를 하지 그걸 넘어서는 부분은 개인 역량일 수도 있겠지만 너무 넘어서면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뽑으면 안 된다는 게 이 법에 있거든요. 선행학습 금지법에. 그래서 이거는 지금 대학 어디가에 있는 거는 2021학년도 작년도 거 영향평가보고서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번 내가 가고 싶은 학교에 선행학습 영향평가보고서는 어떻게 작성되어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의외로 이런 부분에서 많은 정보들을 얻을 수 있으니까 한번 관심 가지고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내가 이제 어디 갈 것인가를 결정하고 내가 가야 할 대학에서 자기소개서를 본다고 하고 그래서 내가 인재상이라든지 이런 영향평가 보고서를 가지고 내가 이 대학에서 어떤 사람들을 요구하는지를 알아냈다고 해봐요. 그럼 이제 어떤 것들을 써야 되는지를 이제 고민을 해야 될 시점이 되겠죠. 자기소개서 이제 몇 개 쓰는지 아세요? 몇 개의 문항을 쓰는지 알아요, 여러분들? 4개. 대학마다 달라요. 그렇죠. 대학마다 다르죠. 네. 공통 문항은 몇 개죠? 3개 이상. 네. 공통 문항은 2개입니다. 원래 3개였는데 네, 올해부터 2개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대학마다 자율문항이 3번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무엇이 바뀌었는지를 알아야 무엇을 써야 될지를 알 것 같아요. 원래는 이렇게 3개 쓰기로 돼 있었어요. 이거는 작년까지 양식이었습니다. 대기업에서 만든 자기소개서 항목,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자신의 진로 관련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본인이 의미 있는 학습 경험과 교내 활동을 중심으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00자.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타인과 공동체를 위해 노력하는 경험과 이를 통하여 배운 점을 기술해 주기 바랍니다. 800자.
죄송해요. 이게 지금이고 과거에는 세 가지를 쓰게 했었습니다. 네. 요 두 개가 지금 1번으로 됐고요. 그 다음에 요 세 번째 있었던 문항이 2번 문항으로 갔습니다. 다시 보시면 여기에서 원래 1번은 학업에 대한 부분이었고요, 과거에. 2번은 활동에 대해서 내가 얼마만큼 주도적이고 주체적으로 학교 생활을 해야 하는지를 쓰게 되는 거였는데 이 두 개를 합쳐서 지금 1번에 써야 돼요. 예전에는 1000자, 1500자 썼던 걸, 그래서 즉 2500자 썼던 걸 이제 1500자로 표현을 해야 됩니다.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네, 생각하기 따름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 줄어들었어요. 예전에는 내가 학업 부분, 내가 활동 부분 이렇게 나눠서 어필할 수 있었고 서류의 내용이 많을수록 내가 장점을 어필할 수 있는 지점들이 많고 생기부에는 이렇게 표현 안 돼 있는 걸 나는 보완해서 이렇게 어필할 수 있는 요소가 있었는데 글자 수가 줄어들다 보면 내가 정말 압축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더 까다롭다고 생각이 돼요. 특히 학업과 활동을 다 연계시켜서 써야 된다는 점. 그거를 뭐하고 진로 적합성과 관련된, 전공 적합성과 관련되게끔 연결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까다롭긴 합니다. 그렇지만 써야죠. 쓰라고 하는데. 네, 1500자. 그 다음에 예전에는 이렇게 돼 있었어요. 배려, 나눔, 협력, 갈등 관리. 요걸 해서 인성 요소를 평가하겠다 했었는데 지금은 딱 이걸 정리해서 타인과 공동체를 위해 노력한 경험과 이를 통해 배운 점을 기술하라. 그래서 800자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인성 요소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저 착해요. 저 착한 학생이에요. 저 정말 성실하고 착하니까 저 뽑아주세요. 이렇게 쓰는 게 절대 아닌데 그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그런 부분을 쓰는 게 아니라 여기 나와 있잖아요. 타인과 공동체를 위해 노력한 거죠. 네, 착한 걸 쓰라는 게 아니라 내가 뭘 했는지 쓰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전에 요거 할 때 제가 이야기 드렸었는데 의사소통 과정을 얼마만큼 내가 잘 성실하게 다른 친구들과 관계를 맺어서 의사소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지 보여주는 걸 써야 됐는데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 타인과 공동체를 위해서 그런 부분들을 어필하게끔 하는 그런 쪽으로 써져야 됩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보면 정리해보면 1번 항목, 2번 항목이 합쳐서 1번 항목이 돼버려서 학업과 활동이 다 들어가야 되고 3번이 2번으로 가서 인성 부분들을 좀 드러낼 수 있게끔 하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1번 항목입니다.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요. 중요한 단어들을 좀 표시해놨어요. 자신의 진로와 관련되어 있다. 여기 키워드죠. 어떤 노력을 했는지 요거 키워드가 되겠고 의미 있는 학습 경험, 교내 활동입니다. 그래서 요걸 그대로 써면 자신의 진로, 노력, 의미 있는 학습 경험, 교내 활동. 그러면 전공 적합성과 관련된 활동 기록을 요구하는 거고 구체적인 활동과 행동 기록이 필요하다라고 우리는 정리할 수가 있는 거죠. 중요한 건 전공 적합성이라는 단어예요. 여기에서 하나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예를 들어서 내가 반도체 학과를 가고 싶다. 네. 혹은 내가 신소재 공학부를 가고 싶다. 네. 우리 신소재하고 반도체를 배우나요? 고등학교 과정에서? 배워요? 네. 만들어요? 만들진 않아요. 그죠. 교육과 과정 내에서 언급이 하고 있지 실제 전문적인 지식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죠. 이 전공 적합성은 좀 포괄적인 의미예요. 관련된 진로와 관련돼서 미리 사전에 공부하고 오면 좋을 만한 것들이지 실제 전공 공부해온 내용을 쓰라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또 건축학과다. 내가 집을 지어갖고 가야 돼요? 저는 집을 지어봤습니다. 이거 쓸 건가요? 그게 전공 적합성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 건축학과라면 공학적인 사고방식, 뭐 아니면 설계라든지 공간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을 학교 생활 속에서 어떻게 풀어냈고 관심이 있었는지를 표현하는 것이지 저는 제가 집을 한 5채는 지어봤는데요. 자신 있습니다. 저 뽑아주십시오. 이렇게 글을 쓰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전공 적합성은 당연히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서 그 학과에서 요구할 만한 교과목에 대한 지식과
그 관련된 분야에 대한 호기심, 이걸 어떻게 해소했는지를 보여달라는 거지, 진짜 그 공부를 했는지를 밝힐 필요까지는 없어요. 물론 그런 경험이 있으면 더 좋겠죠. 더 좋겠죠. 그렇지만 고등학생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써야 돼요. 왜냐하면 이따가 나오지만 기록하면 안 되는 요소가 있어요. 교육과정 범위를 넘어서는 걸 기록하면 사교육 유발 요소라 해서 0점 처리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과한, 그리고 집 지어낸다는 건 괜찮겠죠. 개인적 경험이니까.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논문을 썼다. 그거 안 된다는 거 아시잖아요. 어차피 생기부에도 기록 못해요, 이제는. 여러분도 뭐 뉴스 많이 보겠지만 그런 것 때문에 복잡해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어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진로와 관련된 적합성은 좀 큰 폭으로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뭐 이제 실제 첨삭을 하면 아이들이 선생님 내용을 만들려고 하는데 진짜 너무 없어요 라고 하는데, 생기부를 들여다보면 다 있어요. 왜냐하면 고등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할 수 있는 걸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너무 좁게 생각하고 오기 때문에. 그래서 1번을 쓸 때 학업과 관련돼서 진로와 관련된 학업 요소를 쓰기 위해서 쓰는데, 그 과에서 요구하고자 하는 특별한 과목, 뭐 특별한 그런 경험이 아니더라도 관련성이 어느 정도만 있는 거라면 충분히 쓰면 됩니다. 다만 이건 피했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1번 할 때도, 1번 설계할 때도 많이 했는데 수학 문제 많이 풀었다고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그거 정말 많이 써갖고 오거든요. 뭐 수학 문제를 내가 다른 풀이 방법을 생각해서 친구들과 토의해서 논의해가지고 한다. 세상에 이렇게 접근 안 하고 공부 안 하는 친구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 너무 보편적인 거예요. 이게 이왕이면 자기 걸로 만들어간 과정, 이런 것들을 써야 되는 거지, 뭐 문제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보다는 정확하게 내가 전공과 관련되어서 이 지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되, 좀 폭넓게 이야기하되, 좀 필요한 부분들을 조금 생각하면서 작성을 해야 되는 게 바로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타인과 공동체를 위해 노력한 경험과 이를 통해 배운 점을 기술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타인, 공동체, 노력, 배운 점, 이런 부분들이 핵심 키워드가 되겠고, 이걸 좀 끄집어서 내보면 인성 요소, 협업 능력, 의사소통 능력, 문제 해결 능력을 내가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를 뭔가 표현을 하는 그런 글을 써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눈치챘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여기 있는 노력이나 이런 노력, 그다음 배운 점, 이런 말들이 계속 중복해서 나오는데 사실 이게 도대체 뭘까? 이런 생각 하셔야 됩니다. 뭘 것 같아요? 노력과 배운 점? 응? 활동? 어떤 거요? 무슨 소리가 들렸는데 귀가 안 좋아가지고. 네, 저한테 1학년 때 한번 들었잖아요, 그죠? 네, 이 부분이 사실 엄청 추상적인 내용이에요. 사전을 찾아보면 노력은 2가지 뜻이 있는데,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몸과 마음을 다하여 애를 쓴다, 힘을 들여 일한다, 경제 생산품을 만드는 데 소요되는 인간의 정신적, 육체적 모든 능력을 노력, 이 2개의 한자를 다 병행해서 써요, 저희 일상생활에서. 근데 여기서 위에 있는 걸까요? 아래에 있는 걸까요? 아래? 그죠?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몸과 마음을 다한다, 이 노력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엄청 추상적인 거잖아요, 사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세계의 정복을 해야 되니까 세계의 정복을 위해서 저는 그 애니메이션 원펀맨을 좋아하는데 하루에 10kg씩 뛰면 원펀맨 될 수 있잖아요. 미안합니다. 그렇게 쓸 수 없잖아요. 저는 원펀맨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한 걸로 하루에 10kg씩 뛰었습니다. 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사이타마. 그렇죠. 그런 것처럼 정말 추상적인 거예요. 추상적인 거죠. 그리고 배운 것도 마찬가지죠. 배우다라는 말도 이렇게 되어 있지만 진짜 너무 추상적인 거잖아요. 그러면 추상적인 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국어에서는 뭘 하라고 하죠? 그렇죠. 구체화, 형상화, 이런 거 하라고 하죠. 그래서 구체적 형태를 형상화할 수 있어야 됩니다. 눈에 보이게 해줘야 돼요. 있는 실제 하는 걸로 보게끔 해줘야 돼요. 표현으로. 머릿속에 있는 것들인데 사실 관념되어 있는 거죠. 보여지는 것들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런 변환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이야기가 나오는 게 뭐냐? 행동과 활동입니다. 네, 배웠으니까. 내가 머릿속에 있으면 그게 내 행동으로 나와야 돼요. 그러잖아요. 이걸 찾아서 쓰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 또 오늘부터 뭔가를 또 만들어야 되나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것들을 의미 부여를 하면 되는 거예요. 이 행동들에 대해서 의미 부여를 하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많은 것들을 해오고 있고, 물론 코로나 때문에 좀 많이 힘들지만, 그리고 한 가지 더 배웠으면 뭐가 있어야 돼요? 네, 변화가 있어요. 깨달은 것도 관념적인 거죠. 그럼 깨달았으면 뭐 해야 돼요? 내가 변화를 해야 돼요. 그럼 내가 수업 시간에 어떤 지식을 습득하거나 어떤 활동을 통해서 어떤 것들을 얻게 됐어요. 그걸로 인해서 내 생활에 조금이라도 변하게 된 것들을 찾아내야 돼요. 아니면 지금부터라도 해야 되는 거죠. 이해하는 학생들 알겠죠? 네, 여러분들은 진짜 아직 기회가 많잖아요. 변화로 바꿔갖고 와야 돼요. 어떤 관념과 배운 것들을 실천으로 어떤 변화를 나한테 줘서 기록하고 그것을 기억하게끔 해서 의미 부여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점이에요. 그래서 다시 보면 이 앞에 나와 있는 이 문항들을 다시 살펴보면 자신의 진로와 관련돼서 내가 해왔던 활동, 경험, 그래서 내가 어떻게 변화해서 어떤 결과물들이 나왔다. 이 정도가 될 수 있으면 정말 훌륭한 거죠. 아니라면 그 결과물들을 대학생활을 통해서 만들어 나가겠다. 이런 취지로 사용돼야 되는데 나중에 2부에서 이제 그런 요소들을 뽑을 거예요. 생기부에서 어떻게 뽑아내고 그걸 표현된 걸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는 이제 간단하게 이야기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생기부라든지 이런 것에 나와 있는 표현들을 보고 내가 어떤 행동들을 실제로 했었는지 맞아 나 이거 할 때 이런 행동들을 했었어 라는 걸 좀 찾아내셔야 됩니다. 특히 이제 눈앞에 두고 있는 3학년 친구들은 과거를 자꾸 되돌아봐야 돼요. 네. 근데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어떤 사람도 행동할 때 의미를 부여하지 않아요. 네. 지나고 난 다음에 의미가 부여가 됩니다. 그때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지만 지금 그렇게 생각하면 그거는 나한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진짜 나는 항상 다른 데 나가면 우리 학교 학생들 칭찬을 엄청 많이 해요. 예전에 어떤 친구가 자소 쓰는데 너무 힘들다고 하면서 그러면 내가 이런 방향으로 쓰는 게 어때? 했더니 이러더라고요. 선생님 저 그거 할 때 그 생각 안 했었는데요. 어떻게 그걸 지어내요? 네. 제가 그랬죠. 지금 그래서 그 생각을 안 해? 지금 그 생각이 들었지? 네 맞아요. 그럼 거짓인가? 네.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행동, 활동 이런 게 당장의 의미가 부여되는 건 정말 깨어 있어야지만 가능하고요. 여러분들이 항상 우리는 반성과 성찰을 하잖아요. 미안해요. 항상 하진 않죠. 필요할 때 하잖아요. 내가 해왔던 행동들에 대해서 의미 부여는 나중에 항상 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렇게 특강하고 나서 이제 돌아가서 이따 저녁 시간에 잠깐 생각을 하겠죠. 내가 뭘 잘했고 뭘 잘못했고 2부 때는 어떻게 해야지 애들 좀 더 잠이 안 오게 할 수 있을까. 네, 그런 부분들 저도 반성을 하겠죠. 그래서 변화를 줄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의미 부여는 항상 나중에 되지만 그 의미를 내가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 또 그것이 나한테 또 생각이 들었으면 변화할 수 있는 어떤 행동 요소로 갖고 올 수 있게끔 한다면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제가 2부 때는 사례를 많이 보여드릴 건데 지금 관념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조금 잘 안 들어오죠. 그렇지만 제가 이 이야기 왜 행동과 활동, 변화 이걸 강조하는지 나중에 이제 2부를 하면서 실제 여러분 선배들이 쓰는 표현을 제가 어떻게 X자를 치는지 다 그어버리는지 보시면 네,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것도 타인과 공동체를 위해 노력한 거잖아요. 그리고 배운 점이니까 타인과 공동체를 위해서 노력한 활동, 그 다음에 뭐 행동, 이런 거 한 다음에 내 스스로가 맞아 나는 어떤 인간이었어. 나는 어떤 것에 좀 더 장점이 있는 사람이었어. 그래서 이걸 더 해봤다. 이런 내용들이 변화를 추구할 수 있는 부분들까지 들어가면서 뭐도 들어가야 되냐면 협업, 의사소통. 요거 좀 많이 넣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대학교에서 엄청 요구해요. 요즘에 인간형들 코로나 시대에서 더 마찬가지로 대면이 안 되고 온라인이니까 더 드러나는데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그리고 의사소통을 해갈 것인가는
지금 모든 공간이나 모든 그런 조직에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대학에서도 이런 부분들 많이 강조를 하죠. 협업을 통해서 뭔가 일을 해가는. 왜냐하면 새로운 시대,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갔을 때 마주할 그런 사회에서는 개인의 능력보다는 주어져 있는 지식들이 인간들의 그런 머리들, 그래서 뭐랄까요? 어떤 지식의 그런 협동체가 그래서 집단 지성들이 움직여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방향을 가기를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학 교수들도 입사관들도 이런 부분에서 이런 능력들을 미리 해가지고 오고 경험해보고 오는 것들을 좀 요구하고 있고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모든 수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못하지만 이제 2학기 때는 전면적으로 이제 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어떤 역할들을 부여받아서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해보는 게 필요하고 3학년 친구들은 열심히 수능 공부하는 게 필요하고 네. 여러분들은 1학년 때, 우리 2학년 때 많이 했잖아요. 아, 미안해요. 1학년, 네. 어쩔 수 없죠. 네. 상상으로도 해야지, 우리가. 네. 의미 부여는 지금 하면 되니까. 그래서 1학년 때 우리 수업 시간에 모든 활동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만든 영상 아직도 저 컴퓨터에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야 되겠고요. 요 키워드는 좀 진짜 기억 많이 해두세요. 행동과 활동 위주로 서술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변화상을 좀 집어넣어 줘야 되겠다. 발달에 대한 부분들. 자, 그 다음에 생각보다 중요한 지점이 이제 나와요. 생각보다 중요한 부분 이야기를 좀 할게요. 0점 처리 항목. 이거 집어넣으면 0점 됩니다. 이거는 근데 공식적으로 항상 배포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공인어학 성적 내가 좀 영어 좀 해요. 쟤가 외국에 살다 와서 영어 조금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것들 네. 못 씁니다. 네, 못 써요. 사교육 유발 요소잖아요. 그렇죠?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요. 그 다음에 교외 수상 실적 못 씁니다. 네. 자기소개서는 철저하게 생기부 기반으로 써야 돼요. 그리고 개인 경험인데 사교육 유발 요소가 안 발생하는 것들. 그래서 이런 올림피아드라든지 이런 거 못 씁니다. 다행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경쟁자들이 이걸 못 써갖고 오니까. 네. 올림피아드 못 씁니다. 못 써요. 네. 못 써요. 네. 예전에 그런 경우 있었어요. 한 5, 6년 전에 서울대 교수가 칼럼에도 썼는데 그 IT 계열에서 전국대 최우수승 항에서 코딩도 엄청 잘하고 천재적인 아이인데 왜 우리 학교에서 못 보고 가냐. 그런 이야기 했거든요.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네. 요소가 안 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또 금지사항이 또 있죠, 여기. 공교육 내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을 작성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생기부에 기재할 수 없는 거는 쓸 수 없다. 논문 등재, 도서 출간, 발명 특허, 해외 활동 실적, 교회 인증 시험 성적. 네. 혹시 여기 도서 출간 하신 분 있나요? 네. 근데 10대도 요즘에 출판할 수 있어요. 네. 왜 우워요? 요즘에 출판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 퍼블리싱은 다 할 수 있죠. 근데 그거를 생기부에 못 쓸 뿐이에요. 그리고 자소서에도 못 써요. 네. 그거는 개인의 역량이고 그 부분 사교육 유발 요소고 또 이쪽 지역은 안 그랬지만 저쪽 지역은 워낙에 백그라운드가 좋은 친구들은 다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한 방법입니다. 사교육 유발률이 들어가 있는 교육 활동은 안 돼요. 그래서 사실 해외 봉사활동도 쓰면 안 돼요. 네.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중요하죠. 성명, 출신 고교, 부모의 실명을 포함한 사회 경제적 지위, 암시하는 내용을 기재할 경우 평가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예, 생각보다 안 됩니다, 이거. 이쪽 지역은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그 대학, 내가 지원하는 대학의 교수가 우리 아버지야.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 근데 가서 내가 자소서에 내가 누구의 아들. 나를 뽑아라. 나는 누구의 아들. 네. 그렇게 쓰면 그거 완전 부정적인 요소 아닙니까? 블라인드를 하잖아요, 지금. 종합전형 다 블라인드 하고 있어요, 요즘에. 그래서 출신고 이런 것들을 다 배제시키고 있고,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없게 되어 있고요. 어차피 생기부도 안 되고 예, 자소서에도 절대 안 돼요. 의외로 이런 부분들을 생각 안 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 유사도 검사입니다. 비슷한 자소서는 찾아내서요. 점수를 안 줘요. 네. 잘 보시면 위험 수준. 이제 추천서는 없어졌으니까 이제 빼고 자기소개서 30% 이상이 유사하다. 그러면 공문이 옵니다. 그리고 현장으로 파견돼요. 그래서 실사를 합니다. 실제로 조사를 해요. 저 딱 한 번 공문 받아본 적 있어요. 15% 이상이 넘어서 네, 여기 한번 해당된 적이 있어서 학교 쪽으로 공문이 온 적이 있어요. 의심 수준이다. 그리고 유의 수준은 5% 미만인데 이게 뭐냐면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도 다 알다시피 그 어떤 걸 내든 여러분 대학교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해피캠퍼스 이런 데서 다운받아서 내면 유사도 검사에 다 걸려요. 교수들은 다 그런 프로그램을 갖고 있어요. 그냥 파일을 집어넣으면 그냥 딱 해서 데이터베이스에서 유사한 단어나 문구가 나오면 다 음영 표시가 돼서 그게 전체의 몇 퍼센트 차지하느냐가 나와버려요. 네. 그래서 명언이라든지 사자성어 이런 거 쓰면 안 돼요. 유사도에 걸려버려요. 하나 예시 보여드리면 이런 경우가 한번 예시로 올라온 적이 있었는데 우리 학교는 아니었고요. 이거 전체에서 나왔어요. 유사도율 5.2%. 왜냐하면 전체 100% 중에 이 부분만 봤을 때 전체에서 이런데 보면 과만 달라졌어요. 지금 이런 거 다 이런 식으로 음영 처리해서 다 검증해버려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점수를 거의 처리해주지 않죠. 0점 처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적 검사를 합니다. 보통 한 3년, 5년 정도 이제 좀 심한 학교는 5년까지 하고 좀 덜 심한 학교는 2, 3년 정도의 자료를 누적해서 누적 검사를 해요. 그래서 유사도 검사에 걸리면 그래서 자기만의 이야기를 쓰지 않으면 유사도 검사에 걸려서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자신의 이야기를 담아야 돼요. 그럼 자신의 이야기를 담는 건 도대체 어떻게 하느냐? 아까 말했던 여러분들 했던 행동들, 여러분들 했던 태도의 변화들, 이게 진짜 여러분들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아까 같은 그런 내용들을 주로 담아야 됩니다. 이 유사도 내용 검사에 걸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요. 그래서 항상 저도 강조하는 게 진짜 미안해요. 네, 자신의 이야기. 이걸 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첨삭할 때 항상 기본적인 건데 저는 제가 안 써요. 저한테 첨삭을 부탁하시게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하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저는 가만히 서서 눈으로만 봅니다. 그리고 옆에 친구가 실제 제가 이런 부분들을 컨설팅을 해주면 자기 말로 써야 되기 때문에 자기 이야기를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직접 작성하는 거여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예전에 한번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저희 반 아이였는데 오늘 오후 5시까지 자소서를 내야 된대요. 아침 8시에 이야기하는 거야. 네, 그래서 이 3,800자를 1시간 동안 썼어요. 네, 썼죠. 앉아보라 하고 자, 이야기해봐. 네, 결과는 떨어졌죠. 자신의 이야기가 담겨있지 않기 때문에 떨어집니다. 근데 어쩌겠어요. 일단 요구하니까 그때는 해줬었어요. 당장 오후 5시까지 넣어야 되니까. 네. 그렇지만 진짜로 중요한 거예요. 자신의 이야기.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자소서 쓴다는 친구들이 저하고 하든 다른 선생님이라고 하든 첨삭하는 과정을 가지고 이 글을 쓰면서 글쓰기를 배운다고 생각하고 접근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 경험을 바탕으로 내가 글을 쓴다는 것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며 내가 나중에 뭐 대학을 가서 리포트를 쓰거나 뭐 아니면은 직장에 나가서 보고서를 작성한다거나 뭐 어떤 PPT를 만든다거나 어떤 그런 용도로 활용하기 위해서 어떤 규정되어 있고 형식이 정제되어 있는 그런 것을 써보는 연습을 해서 내 글쓰기를 조금 더 정확하게 나가는 경험이라고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접근하셔서 이 글쓰기를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일부의 내용은 여기까지인데 제가 사실 시간 때문에 조금 서두르는 점이 있지만
들었던 것 중에서 혹시 궁금한 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네. 혹시 궁금한 거, 질문하실 거. 여러분들이 질문 많이 하고 그래야 여러분 정리 안 하고 집에 갈 수 있는. 네. 네. 방금 유사도 검사를 이야기하셨는데 그럼 저희가 직접 유사도 검사를 들을 수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그거 사설 그 입시 기관에서 유사독 프로그램을 회원 가입하면 뭐 몇 회는 무료 이렇게 해주긴 해요. 근데 돈 내면 더 해주기도 하고요. 네, 그렇지만 네? 국이 만드는 방식을 계속 쓸 수 있지 않나요? 뭘 만들어요? 국계정 만드는 방식으로. 자기 본인 인증이 안 되면 만들어줄 수가 없어요. 아, 네. 그래서 아마 저도 정확하게 기억 안 나지만 저희가 수시 원서 접수하는 게 UA랑 진학사인데 그 사이트 UA인가 거기인가 아마 이거 보조로 해서 진행하는 게 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대신 유료가 발생할 수도 있어서 그건 염두하고 하는데 안 해봐도 돼요. 왜냐하면 본인의 이야기를 쓰면 걸릴 일이 없어요. 네. 또 궁금한 거? 네. 수진이? 자소서 3번에 추가적으로 대학교가 요구하는 게 요즘 나온 거 보면 우리 대학교에 들어오기 위해서 어떤 활동과 뭘 다 했느냐 묻는 게 대부분인데 그거 관련해서는 뭐 알아보는 것도 안 해요. 네. 그 대학 3번 자율문항도 한번 할까 했는데 이제 대학마다 너무 많이 다르고 그 다음에 그 부분은 개인적으로 충분히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따로 2부에도 넣진 않았어요. 대신 거의 어떤 경향성을 좀 이야기하자면 어차피 여러분들 면접 준비해야 되는데 지원 동기 만들어야 되거든요. 내가 이 학교, 이 학과를 꼭 가야 된다라는 그 지원 동기 그걸 잘 만들어 놓으면 그것과 연결 지어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질문? 네. 1번이 더 공통문항이더라도 그 학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이야기해요. 네, 특수목적대학교 같은 경우는 달라요. 그 다음에 사관학교도 다르게 되어 있고 이거는 대학교육협의회에서 모든 학교에서 웬만한 이 폼을 따라라고 하고 있지만 필수사항이 아니어서 대학마다 조금 바꿀 수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진학하는 대학은 다 이런 형태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가끔 군사학부 이런 건 좀 달라질 수 있고 사관학교는 좀 다르고요. 그 다음에 뭐 디스트라든지 이런 특수목적대학도 한번 살펴보긴 해야 돼요. 다를 수 있어요. 이거는 보편적인 이야기였어요, 방금. 또 궁금한 거? 네. 산이? 어떤 문체로 써야 돼요? 음슴체는 안 되고요. 네. 정교형 어미는 다로 해서 써야 됩니다. 네. 존댓말이라고 할 필요는 없지만 격식체는 써야죠. 공식적인 서류니까 좀 딱딱하게 쓰면 돼요, 그냥. 대양자가 아니라 씁니다라는 거. 네, 뭐 씁니다라든지 했다, 뭐 하고 합니다. 이 정도로 쓰면 됩니다. 뭐 했어. 나 이거 했어. 이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나 봉사활동 했어. 그래서 나 이거 느꼈어. 네, 구어체로 쓰는 거 아니고 문어체로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도 생각을 해야 되냐면 표준어하고 맞춤법 틀리면 큰일 나요. 네,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한글로 작성하시고 빨간 줄 쳐주는 거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어법 검사 하시고 해야 되는데 그거는 어차피 첨삭하시면서 같이 보면 되는 부분이니까요. 또 궁금한 거? 네, 유빈이. 네. 네. 그럼 1번과 2번에 각각 몇 개 정도의 활동을 하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예전에는 이런 게 있었습니다. 예전 2번 같은 경우에는 3개 이내로 기술할 시효가 있었어요. 그래서 1500자일 때 500자, 500자, 500자 했거든요. 보통 한 문단이 500자 정도가 타당하잖아요. 그래서 1번에 있는 거는 1500자니까 500자, 500자, 500자 3개 정도 챕터로 하면 참 좋겠죠. 아니면 750자, 750자 해서 두 개의 챕터로 해도 되는데 활동을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섞어서 쓰는 방법도 있어요. 비슷한 유형의 활동을 통해서 한 가지 결과로 귀결시키게 할 수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나는 내가 연구자로서의 태도라는 것은 끈기와 성실함이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에 대한 대처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시험들을 진행했을 때 발생했던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한 3건을 같이 묶어가지고 한 문단을 만들 수 있죠. 그러면 케이스는 여러 가지가 안에 들어가고 다양한 활동들을 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그걸로 의미를 만들어냈던 게 큰 챕터가 하나 되니까 다양성을 심어줄 수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해결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아예 그 소재로 잘라서 쓰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거는 어떤 몇 개의 무기를 내가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다르고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에는 800자니까 400자 쓰는 게 가장 균형적인 거겠죠. 하나로 800자 쓰기에는 사실 조금 버거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400자 쓰는 게 가장 균형이 있는데 그렇게 하려면 조금 양이 빈약할 수가 있기 때문에 2개를 조금 더 통틀어서 예를 들어 300자하고 200자를 정리하는 형태의 것으로 갖고 가는 그런 구조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처음 했을 때 엄청 많이 써갖고 와야 돼요. 왜? 제가 다 지울 거거든요. 네. 맛보기로 잠깐 보여드릴까요? 어떻게 지우는지? 뭐 나중에 이제 2부에서 할 건데. 네. 그거는 못 빼고 다 지워. 아예 밑줄 그어놓은 거는 진짜 있어서는 안 되는 표현이어서 저렇게 표현했고 여기에서는 딱 2가지가 중요하고 노란색은 마지막에 파란색은 살려놓은 것. 그래서 빨간색하고 파란색 빼놓고는 다 지우라고 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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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 친구는 오늘 학교 왔었는데 다 바꿨어요. 다 바꿨어요, 이렇게. 그래서 결국엔 이렇게까지 바꿨어요. 네. 빨간색, 파란색 입을 아예 없어. 네. 그래서 많이 싸갖고 오셔야 돼요. 신나죠? 와, 네. 네. 뭐 마찬가지예요. 지금 예전에도 이 친구도 이런 식으로 노란 거는 좀 살리고 나머지는 다 지우라 했어요. 뭐 이런 식으로 필요한 부분들만 좀 살리는 그런 내용으로. 네. 많이 쓰는 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다 지울 거고 지우고 알맹이들을 연결시켜 가지고 이렇게 새싹이 돋아나게끔 다시 한번 재창조를 해내는 과정을 갖고 가요. 그래서 혹시라도 저한테 첨삭 받을 친구들은 너무 걱정하지 말고 그냥 머릿속에 있는 걸 다 쏟아부어서 갖고 오세요. 머릿속에 있는 게 없으면 그럼 만들어야죠. 네. 그래서 정리해서 이렇게 뼈대를 세우는 방향으로 갑니다.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지우는 건 너무 쉬워요. 백스페이스. 네, 지우는 건 너무 쉬워요. 줄이는 건 고민할 이유가 없어요. 네, 생성해내는 게 중요한 겁니다. 또 궁금한 거? 이제 더 이상 질문 없나요? 네. 다음 주 월요일에 7교시 때는 방금 보여줬던 그런 내용을 가지고 실제적인 예시와 어떻게 써야 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자세히 다뤄볼 거고요.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네. 아직 안 끝났는데. 네. 좀 여러분들이 어려워할 만한 내용에서 조금 더 가볍게 주제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웠을까라는 고민이 좀 되기도 하고 저도 오늘 돌아가서 제가 했던 말들 좀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이 부 내용을 좀 더 내실 있게 준비해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2부 때도 또 올 거죠? 네. 3학년 친구들 진짜 자소서 안 쓸 친구들 안 와도 돼요. 네. 많으면 제가 힘들어요. 그래도 쓰겠다고 생각하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말은 이렇게 해도 많이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고요. 고생하셨습니다. 네.